안녕하세요. 샤롱코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것도 이럴까요? 네, 됐네요. 네, 방금 전 틱톡 라이브를 이제 두 번째 진행하고요. 좀 더 평온한 인스타로 돌아왔는데, 신데렐라가 제투성이 아가씨가 호박 마차를 타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호박 마차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있죠. 틱톡 그 앱의 그 뷰티 기능이 정말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게 리얼이고, 이것도 사실은 뭐 20% 정도는 실물보다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보통 카메라들이. 이렇게 우리는 어쩌보면 굉장히 가짜인 삶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더 내면적으로는 아날로그를 더 지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실리콘밸리에 가면요, 그 사막에 그 도로 주변으로 큰 게 빅테크들 건물이 쭉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약간 그 이상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건물들 위에 어떤 문양들이 있어요. 낯선 문양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코란 경전에 문구들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뭔가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이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쪽에 뭐 AI가 로봇이든 여튼 최첨단의 그런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뭔가의 그 마음의 허전함 그런 것들을 종교가 많이 채워줘요. 그리고 또 그 종교가 자칫 너무 깊어지면 이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말년에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서 사실은 그 암 치료도 거부하고 자연 치료 이런 쪽으로 많이 흘렀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굽자석처럼 극과 극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극과 극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미국의 침례교에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뭔가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데 실제 이제 그 개발자들은 생각보다 그런 쪽에 종교를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네가 정식으로 인정되는 종교에 들어가서 난 너무 좋다. 자칫하면 이상한 종교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도 있고 또 그 샌브란 쪽은 워낙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분들이 좀 덜어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거 고민하죠. 그래서 건강도 해야 되는 게 이 정신적인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엄마들은 그 아이들 입시를 앞두고 종교를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찾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굉장히 평온하게 만드는 거가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어요. 학교도 이제 미션 시크를 다녔고,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70년대 얘기죠. 그때 제가 교회를 가면 항상 제일 신나게 들었던 그 찬송가가 불렀던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노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강이에요. 리버. 강 같은 평화가 있다. 그 얘기는 바다는 그 밀물과 썰물로 굉장히 그 움직임이 크고
또 태풍이 불거나 는 난폭하잖아요. 근데 강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잔잔하죠. 뭐 폭우가 내리거나 홍수가 내리거나 이런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그래서 이 평화, 피스는 리버랑 많이 얘기를 해요. 강 같은, 아니면 마음은 우리가 보통 호수 같은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는 강이고 호수는 또 마음이야. 더 잔잔해. 더 잔잔해. 강은 물줄기라도 있지.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을 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개인이 혼자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욕망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그런 에너지는 많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우린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떻게 적재적소에서 발현하느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가 되냐? 엄마가 마음이 평온해. 그리고 아이 입시를 앞두고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아이들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제가 항상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집이 평온해야 되고 집이 편안해야 돼. 내가 집에 가면 편안한 옷 입고 다리 뻗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 그래야지 동기가 생겨.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지 공부도 하고 싶고, 내가 편안해야지 책도 읽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분노와 욕망과 질투와 이런 거를 막 차 있어. 공부 안 돼요. 집중력 떨어지죠. 그래서 집안의 중심인 엄마가 그런 태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고3 때 뭐 어떤 엄마들은 뭐 100일기도 1000일기도 막 이런 거 해요. 뭐 불교에서는 뭐 108배 이런 것들도 하고 막 그럴 때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담스럽다. 엄마의 그 간절함이 나한테는 부담으로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일상에서는 여실이 있고 보통 때와 같이 여실이 있고 같을 여자예요. 실제와 같다. 그리고 기도는 뒤에서 내가 평온하게 하게 도와달라. 우리 집에 있는 분위기가 평온하게, 그래야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면 조급해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거나 잘못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틱톡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다시 들어오셨죠? 댓글 달아주세요. 틱톡에서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들 많이 하고 왔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실래요? 확실히 인스타가 좀 차분하죠? 네? 한번 좀 주십시오. DNSWKS님, 네, 다정민님이시구나. 미안해요. 다정민님, 미나상님, 네, 리틀, 네, 만요. LITTL, 네, 리틀뮤즈님, 네, JH님, 네, 였습니다. 네. 미리미리님이구나, 아까. 우리 팬으로 가입해주신 분. 조이스타예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공간에 따라서, 사실 저는 지금 똑같이 도곡동 샤론코치 연구소에 있고, 채널을 어떤 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첫 번째, 얼굴이 못생겨졌다. 그런 거 하나. 그렇죠? 두 번째, 거기는 약간 그 긴장되는, 뭔가 텐션이 막 올라가 있는 약간 교회 부흥회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저도 혼란스럽고, 저 그 말레이시아 분, 그 포항에 계신 분하고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어땠어요? 솔직히 좀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어땠는지. 림님 틱톡에서 넘어왔어요. 오늘 새로운 맛을 많이 보고 왔다. 좀 부흥회 같죠, 그렇죠? 어떤 뭐 광신도들이 모여서, 아니 하려는 것도 너무 많잖아. 막 이거 눌러라, 저거 해라, 가입해라, 막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잠깐만요. 이 의자를 하나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의자가 1시간 이상 그 라이브를 하면 엉덩이가 좀 아프네.
예, 전 베베스님, 굳이 라방에서는 더 아름답게 나오시고 인스타에서 더 귀한 말씀이라 두 공간에서 뵈니 다 좋다. 거기 예쁘게 나오죠, 진짜로. 제가 27에 결혼했는데 그때 그 결혼식 웨딩 사진 보면 그 정도 얼굴 나옵니다. 네. 네. 11월 28일 날 정말 너무 추울 때 결혼해가지고 그때는 거의 신혼여행을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갔거든요. 예. 제주도에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펄이든가 뭐 다운 뭐 이런 거 구스 이런 거 없을 펄은 있었겠다. 그렇지만 뭐 보통 사람이 입진 않았지. 배우들이나 입는 옷이었으니까. 여하튼 얼어 죽을 뻔했던 그런 허니문이 생각이 납니다. 네. 코치님 덕분에 처음으로 가입하고 장미도 보내드려 보고 어벙벙인데 재미있었고 역시나 꿋꿋하게 지루가 뭘까? 꿋꿋하게 진행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강제 소환되신 덕분에 유쾌한 마무리. 맞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교육이 필요하잖아. 아니, 어떻게 그 초대하는 걸 나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틱톡 라이브를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유튜브 라이브는 2달 넘게 공부하고 해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정말 거의 생짜로 한 거잖아. 근데 뭐 나도 부담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휘발되고 그 시간만 여러분하고 재미있게 보내면 되고 유익하게 보내면 되니까 부담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뭐. 누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오늘 배웠잖아. 어떻게 초대하는지, 어떻게 내보내는지 이거 배웠잖아.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는지. 우리 이건 배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그 남자분을 와가지고 굉장히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 그치? 근데 또 그것도 나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분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포용하게 되더라고. 그까짓 거 뭐. 예. 틱톡은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주로 이제 주 사용자잖아요, 지금. 그 친구들은 그런 속도감을 즐기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틱톡이 이제 자꾸 이제 뒤로 간대요. 예. 저 히터 좀 잠깐 끄고 올게요. 저는 이제 그 히터를 싫어해요. 이 공기 전체로 그 뜨거운 그 열을 주는 거, 뜨거운 공기를 주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부분을 좋아해. 뭐 배를 감싼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좋아해. 릴리맘님, 못 들어가서 아쉬워요. 수요일 날 10시에 해요. 수요일, 사실은 내가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또 어차피 수요일 날 그 도우미가 오세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비워줘야 돼. 그러니까 9시 반은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10시를 바꿨거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오전에 비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수요일은 또 초딩이 또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은 거의 엄마들이 외출을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수요일 날 그냥 10시로 하는 거니까 그때 오시면 돼요. 이제 그 틱톡의 그 속도감을 이제 편승해야지. 예, 우리가 한번 타봐야지. 그 웨이브에 우리가 한번 파도 타기 하듯이 한번 들어가 보고 한 개 한 개씩 또 배우다 보면 또 틱톡과 또 다른 뭔가가 또 개발자들이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나와. 그럼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어. 파도 타는 거야,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도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해보는 거다. 왜냐면 저도 이제 2018년도에 유튜브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중파 방송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술적인 거는 그 하드웨어적인 거는 못해도 소프트웨어적인 건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내가 출연하고 또 나의 그 인맥들이 많으니까 게스트 초대하고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 기술적인 거, 이 방송 송출에 관련된 거는 몰랐죠. 근데 그렇지만 이 반은 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속도를 따라간다. 그러면 다른 게 나와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지. 핑크님이 저는 어제 라방 녹화본 보다가 왔습니다. 엄마도 아이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는데 아직 애들이 예비 초3, 초6입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늦어지더라도 육아에서 제 마음이 좀 편해질 때 입학하는 게 좋겠죠? 근데 대학원 진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대학원이 석사 박사를 해서 결국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석사라는 타이틀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공부가 하고 싶은 건지 이 세 개를 구분해야 돼. 왜냐하면 석박을 하겠다 하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교수 자리가 없고 두 번째는 많은 시간과 많은 그 돈과 많은 그 마음고생을 해야 된다. 그게 내 인생의 어떤 그 목표랑 같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지가 중요해. 이걸 꼭 해야 되는 어떤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사이버대도 괜찮아요. 사이버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굉장히 안 하는 편이에요.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약간 천시하는 게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거 다 인정해요. 특히 뭐 방통대라든가 아니면 여하튼 사이버대의 그 정상적인 그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학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도 괜찮다. 그래서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학원들도 있고 또 대학도 있어요.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나는 석박이 꼭 필요해. 그런 게 있어야든가 아니면 나는 정말 교수까지 하겠다. 뭔가가 더 구체적이어야 돼.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데 내 중심으로 먼저 그거를 고민해라. 그게 더 맞아요. 선생님 머리 스타일 볼 때마다 새로워요. 오늘도 멋진 스타일링. 머리는 그냥 단발형에 이런 컷은 약간 일본식 컷이에요. 약간 샤기 컷인데 기본 틀은 단발인 거. 그래서 뭐 여러 개 할 수 있고 저는 또 모자를 많이 쓰니까 요 뒷머리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컷을 할 때 그거를 좀 감안해서 하죠. 네. 중학교 입학하는 여아 겨울방학 때 영어를 어떤 위주로 공부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6학년 중학교 입학하면 중학교 영어 시험 대비해요. 근데 영어 시험은 지역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그 동네 영어학원에 가서 여기 중학교 영어 시험이 어떤지 시험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고 복사해 줄 거예요. 그 시험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핑크님이 심리학 석사를 했는데 아깝기도 하고 박사과정을 해두어야 육아 후 미래가 그려질 것 같아요. 심리학 석사, 심리학 박사. 그 AI가 그 뭐 이제 앞으로 필요 없는 직업 뭐 이런 거 막 하잖아. 이것도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직업적으로 메이크 머니 쪽으로 그렇게 유망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왜냐면 너무 많아. 왜냐면 한때 우리나라에 심리학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 현역에서 일하는 박사분들도 많거든. 그래서 일단 잡과 연결된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아는 분이 부동산 쪽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현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신분증 개념으로 아니면 공인인증서 같은 개념으로 박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박사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실제 학위를 보면 자기가 하는 일과 관계가 없어. 다른 박사야 그냥. 내가 A를 하는데 내가 학위는 C를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마치 A의 박사인 것처럼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박사는 좀 그래. 특히 이제 이 그 커머셜 분야 쪽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여자가 이제 공부하고 이런 건 투자 개념이거든. 그럼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었을 때 이 학위가 필요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심리학을 석사라고 이어서 박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학계 쪽으로 가야 돼. 아니면 연구소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 취업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여러분 아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외국의 정말 IB 심리학 박사 하신 분들도 왜 우리 교육 인플루언서로 하시잖아요. 그분도 되게 미국에서도 그런 거 하기 어렵거든.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다. 근데 내가 이거를 잡을 할 수 있고, 그게 타이틀이 필요하면 해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돈을 버는 거에 이게 필요한 서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필요한 자격인가? 그럼 나는 해도 될 것 같아. 외대 통번역 대학원. 이제 통번역 시장을 100으로 본다면 90%는 일반인이 앱을 쓸 것이고 10%는 정말 리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초밥으로 본다면 초밥이 회전 초밥에서 한 개에 1,000원짜리 초밥도 있지만 국가원소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큰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일반 통역자가 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하려면 외대 통역대학원으로 해결되겠냐고. 안 된다고 봐, 나는. 유학도 가야 되고 진짜 잘해야 되고 학벌도 빵빵해야 되고 그럼 10% 시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걸 원한다면 오히려 유학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시장은 그렇게 엄격하다. 그러니까 90%는 AI가 다 해결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킥은 인간이 해야 되거든. 그럼 더 높아야 돼. 더 높아야 돼. 돈보다는 육아 후 제일이 없으면 우울할 것 같아서. 그러기에는 박사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힘들어. 교수들의 갑질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거 견딜 정도로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여기 도곡동에 아이들의 정신건강? 이런 센터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거를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와서 본인이 센터를 차리는 건 어때? 예. 그때는 뭐 박사가 있어도 좋겠지만, 그게 오히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나는 한국에서 한국인들한테 그 박사 따는 거 너무 힘드는 것 같아. 예. 그리고 그렇게 뭐 가치도 별로 뭐 요즘에 특히 문과 쪽은 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은 문과 쪽은 석박이 굉장히 자금도 굉장히 많아. 한 번 더 폭넓게 한번 고민해 볼래요? 폭넓게. 어디 보자. 질문이. 릴리맘님, 코치님, 초등학습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예, 구몬 연산을 하는데 왠지 기계적인 연산이라 수학적 사고하는 게 오히려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걸 고쳐주어야 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또 연산을 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건 학습지의 문제가 아니라 연산과 사고력의 연관성을 고민하는 거야. 연산은 뭐예요? 결국은 아웃풋을 내기 위한 기술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할 때도 재료와 어떤 음식이 나올 거는 머리로 하는 거지만 내가 불 조절한다, 뭐 찐다, 굽는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은 이건 연산이거든. 그래서 이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연산이니까 드릴 학습, 반복 학습을 한다는 거거든.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필요해요. 필요해. 그러고 나서 이제 구몬이 매일 이제 뭐 부담스럽다. 금액이나 선생님이 오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 교재를 사다가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교재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게 자기 주도가 어려운 거거든.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연산을 해서 사고력을 못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아니야. 이것도 다른 분야니까. 그래서 특히 저학년들은 연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무학년 개념으로 6학년 연산까지 쭉쭉쭉 뽑아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등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연산의 중요성을 더 많이 얘기해.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식 쓰고 계산해서 틀리면 점수 안 나오는 거거든. 다 그냥 도로 아미타불이야. 예,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해피칼라님, 네, 예, KIUM님, 네, 해피칼라님이 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축복 가득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핑크님, 조언 감사합니다. 사실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는 게 걱정이긴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라면 본인이 나중에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센터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했던 많은 이력을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지금 경력 단절에도 지금 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무료로 인스타 같은 데서 무료로 상담 심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브랜딩을 올려. 셀프 브랜딩에서 브랜딩 효과를 많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학위를 따던 창업을 하든 해도 괜찮아. 과정이 필요해. 핑크님, 그 샤플 아너스에 좀 들어올래? 샤플 아너스에 들어와서 마케팅을 좀 배워. 그러면 나중에 효과가 많이 될 것 같아. 유튜브 멤버십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선생님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의 길을 걸어 오셨는지, 중간중간 위기 때마다 어떻게 견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철 시발점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을까요? 선생님의 삶이 롤 모델입니다. 어떤 것 좀 마셔. 외대 통역대학 물어보신 분. 나는 사실은 일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내가 27에 결혼해서 34세 아이를 낳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다가 이제 유산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경력 단절이 됐는데 나는 아이를 키우는 삶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난 좀 쉬고 싶었어. 예. 쉬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재미있었고 또 남편도 돈도 잘 벌어서 생활도 괜찮았고 윤택했고 좋았어요. 근데 남편하고 제가 대학 CC로 만났으니까 제가 대학 때 활동했던 거를 알아요. 우리 남편은 항상 나를 아까워했어. 얘가 집에서 있을 애가 아닌데, 그리고 좀 그런 쪽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이 고3 때인가? 나도 좀 가물가물하다. 내가 오늘 엄마가 공부한 이유란 책을 좀 읽어볼래요? 오늘 엄마가 공부한 이유. 거기다가 다 썼거든. 약간 제 자서전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이. 어떻게 전업맘에서 다시 이렇게 커리어 우먼이 됐는지. 여하튼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코칭에 대한 공부. 그거는 이제 일본의 코칭을 베이스로 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거든. 그걸 하고 대치동의 중학교에서 이제 그 상담 봉사를 또 하게 됐어. 이렇게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그 교수님이 내준 숙제가 블로그 만들기였어. 예. 저는 90년대부터 온라인상에서 글을 썼었어요. 제가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런 활동을 좀 하다가 여하튼 다음 블로그를 했는데 네이버 블로그로 전환하라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참 그분한테 감사하지. 그래서 네이버 다음 블로그에 모든 글을 한 편 한 편씩 다 옮기면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었고 대치동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제가 좀 정리벽이 있어요. 지금도 정리 잘하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 뭐 학원도 다 세분화돼서 영어 학원도 뭐 학년별, 뭐 목적별, 수학학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는 막 병원 정보, 종교기관 정보, 대충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나의 시작이야. 그거를 보고 EBS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란 무엇인가 사교육편에 내가 EBS로 데뷔를 했고 또 그거를 또 보고 스타트 강쇼 이승현과 백인의 여자의 작가가 또 연락을 해서 제가 3번째 방송이 스타트 강쇼였어요. 종편.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냥 메이저로 들어간 거예요. 이 뭐 가방 못지하던 시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스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책을 내고 많은 SNS를 하고 기업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지.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엄마가 공부한 이유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릴리맘님, 코치님 새해 더욱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잉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저도 메이크머니 궁리를 하다가 아이들 방과 후 학교 도와주고 간식 주고 공부와 숙제 봐주는 공부방을 생각해 보았어요. 상가를 알아보다가 일단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영어 전공자이고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하는 거는 비추예요. 왜냐하면 그냥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오피스텔 하나 구하세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그런 애프터죠. 애프터 케어 센터인 거죠. 예, 애프터 케어 센터를 만드세요. 정식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관리비가 한 20만 원 나올 것이고 1년에 한 1,500 정도가 들 텐데 분명히 그 돈 벌어요. 그럼 지금 내가 그 돈이 없다. 그럼 돈을 먼저 모으세요.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창업장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전에 SNS에서 나의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세요. 왜 집에서 못하게 하냐? 집에서 하면 돈을 버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내 엄마를 다른 아이한테 뺏겼다는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하는 건 비추. 그리고 비전문적으로 보여요.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해라. 그게 전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전베베스님이 코치님 오늘 연말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의견 주셔서 너무 유익하고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예. 에이미님이 아이 교육부터 성인 교육까지 아주 다양하네요. 이 모든 걸 다 소화하시는 코치님 최고. 어쩌다 보니 여러분 하트 좀 날려봐요. 하트. 네. 그리고 여러분 인스타에도 저희 멤버십 있는 건 아시죠? 예. 인스타에 멤버십도 가입하셔서 거기 질문, 개인적인 질문 올리셔도 제가 또 답을 드립니다. FD님이 와 세상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제도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돈을 모으겠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왜 돈은 처음부터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아 나는 이게 재밌어.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일로 접근하세요. 일로 접근하고 내가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인턴이다. 인턴. 인턴처럼 하는 거야. 인턴처럼. 그러면 인턴 하다 보면 정규직에 리콜이 돼. 다시 불러.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인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뭐 네이버에서 어디서 뭐 하라고 했는데 자꾸 막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난 하지 말라 그래. 그거 너무 없어 보여. 그거 얼마 번다고 그거. 그러지 말고 내 브랜딩을 키워.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글도 잘 쓰게 되고 이거 하면서 사진도 잘 쓰게 되고 내가 이거 하면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게 되고 또 나라는 브랜딩을 알고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줘야 돼. 샤론 코치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가짜가 아니다. 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진짜 정보를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신용이에요. 우린 이걸 만드는 거야. 그걸 만든 다음에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게 먹히는 거지. 처음부터 너 이거 사면 내가 100원을 벌어 이거 살래? 라고 해보면 너무 안 돼.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거부터 해보는 거야. 그거부터. 그로잉님, 코치님, 아이들을 비롯한 다른 식구 배려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동합니다. 감동입니다. 안 그래도 돈을 모으는 중인데 더 열심히 모아볼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치, 그로잉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막 꿈을 꿔. 이름도 멋지게 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어떤 아이를 만날까. 근데 그 전에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매번 나를 갖다 알리란 말이야. 좋은 거로. 사람이 시간을 내서 왔는데 내가 여기 왔으면 내가 배울 게 있고 얻을 게 있어야지 여기에 있지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생각을 해. 그걸 항상. 오늘 엄마들을 위한 좋은 이야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 귀한 따님과 라방 하시는 날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방은 했고 이제 그걸 이제 일부 공개를 해서 1월 첫 주 월요일 날 공개할 거예요. 꼭 보세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
앤디님이 코치님 매번 보기만 하다가 연말 인사드려요.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릴리맘님, 저도 심리학 전공인데 처음에는 아이 키운다고 박사진학 포기하고 지금까지 아이 키우고 있다. 지금은 가족의 평안함과 물질의 복이 있기를 바라서 주식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 돈이 늘어나는 재미도 있다. 그것도 뭐 여러 방법이죠. 그쵸? 제이디님, 네, 어서 오세요. 미나상님, 코치님 차곡차곡 가볼게요. 또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제 한 게 뭐지? 현역강의가? 현역강 시즌 1에 나왔던 가수들 3명이 이제 지금 다시 나왔어요. 이제 3명을 초대했나봐. 근데 굉장히 가혹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몇 년 차야 된 가수들인데 3명이 나왔는데 그 심사평이 뭐였냐면 3명 중에 1명만 이제 본선 진출이야. 이제 다 노래는 다 잘해. 근데 발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디션에서 떨어져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10년 전에 노래 잘한 게 지금 10년 후에도 똑같이 잘해. 이거는 떨어져. 세간의 평가는 그래. 내가 옛날에 제가 이 일을 한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 그 모습이었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 여기 앞에 없어요. 저는 이미 은퇴했어요. 잊혀진 사람이 됐어. 꾸준히 발전하고 꾸준히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그런 새로운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랑 같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3명 중에서 제일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간절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 말하듯이 막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두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노래 잘해 이러고 불렀어. 근데 마지막 사람은 날개란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심정이 어떤지를 정말 절절하게 노래를 불렀어. 그 사람을 뽑더라고. 이게 인생사야. 인생사. 제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쓰는 단어가 나 자신한테도 잘 써요. 교만하지 마라. 까불지 말란 얘기야. 나한테도. 조금 안다고. 조금 있다고. 조금 잘난 척하지 마. 근데 저는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여. 처음에는 안 교만하다. 굉장히 순수하고 열심히 하게 하고 간절해.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 덩어리가 커지는 거야. 점점. 그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은 몰라. 자기가 교만해지는지. 교만의 끝은 파멸이야. 안 돼.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본인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 거고. 그쵸? 그래서 지금은 미흡해도 시작이 미비해도 계속 발전하다 보면 끝이 나온다니까. 난 이걸 여러분이 진리로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지. 근데 나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 라이브 말씀 중에 명품 옷보다 명품 몸매를 만들라는 말씀 준비하다고. 그래요. 교만하지 마라. 새겨 듣겠습니다. 교만의 밤에서 약간 우리 무슨 예배 보는 것 같다. 도가찜님, 네, 코치님 돌아왔다니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은 미흡해도 계속 발전하도록. 이게 된다니까. 끝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해보라는 거야. 생각보다 재밌어. 아니, 나도 오늘 틱톡 하면서 얼마나 어벙벙했어. 나는 진짜 이 화면 구성도 모르고 하는 거잖아. 근데 뭐 어때? 그거를 또 막 공부해서 하려면 너무 시간 투자도 많이 걸리고 내가 틱톡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틱톡에서 돈을 벌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틱톡으로 돈을 벌 의지가 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냐고. 그게 아니란 얘기야. 나는 이거를 내가 알고 싶고 배워가는 과정이고 여러분하고 재미있게 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더 강하거든. 돈이야 나중에 벌겠지. 그리고 안 벌어도 할 수 없는 거고 돈은 지가 붙어야지 내가 돈을 버는지 내가 어떻게 돈을 따라가겠어. 그렇지 않을까? 응? 다르지? 응? 제이디님
40 넘어 무언가를 노력해도 결과가 나올지. 나는 41살에 캐나다를 유학을 갔고 석사하러 갔었고 43살에 돌아왔고 52세인가 53세에 스타트 강시로 데뷔한 사람이야. 가능하잖아. 충분히 내가 여러분이 다 보여주잖아.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전 가진 게 없어서 교만해 줄 수 없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더 교만하기도 해. 제일 그 교만한 말이 뭔지 알아? 나 너무 옛날에 가난했다. 가난하게 결혼했다. 그게 무슨 무기야.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너 나한테 존중해. 널 존경해. 이런 억압도 돼. 그런 것들이. 아니야. 다 부족한 거야. 누구나 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늘 부족하지만 나에게 발전이 되는 삶을 노력한다. 맞아. 부족함이 겸손하게 맞는 걸 넘어서 부족한 거는 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결핍을 나쁘게 보면 안 돼.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내가 도전하고 채운다고 생각해야 돼. 자, 창고가 비어 새로운 물건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부족해서 겸손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 부족하다, 겸손하다 아니야. 우린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바꿔. 에너지를 바꿔. 겸손은 자꾸 마이너스 에너지야. 고개를 숙이다 아니야. 부족하니까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서 열매를 따. 사과나무에 열매를 따란 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응? 울컥해? 40 넘어 영어 공부 괜찮을까? 릴리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적어도 90까지 살걸? 50년 남았잖아. 지금부터 영어 공부해서 70의 영어를 잘해. 굉장히 좋은 거지. 나도 영어를 못해. 그림도 못 그려. 운전도 못해. 못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나도. 다음에 태어나면 진짜 그런 거 잘하고 싶어. 영어도 너무, 나는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아예, 그냥. 그리고 미술도,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싶어. 응? 운전도 너무 잘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지. 그렇지만, 그냥 한다. 더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 발전하면 되는 거지. 그치? 미나상님, 올해 마지막 날 새해의 의지도 생기고 나의 구멍도 찾고 이보다 좋은 라방이 있을까요? 감동, 눈물이 납니다. 그래, 오늘 방송 잘 된다. 우리 그치? 우리 되게 진솔한 이야기. 이건 아마 틱톡에서 우리가 오픈마인드가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한 게 강하다는 거를 느끼고 와서 여기에서 또 거기에 조금 철학, 인생이 들어가는 것 같아. FD님, 선생님 따님은 FD님 방송을 좀 볼래? FD님 이거 여기 FD님 내 방송을 너무 안 본 게 너무 티가 나거든 지금. 이렇게 이거 답할 수 없으니까 책도 읽고 유튜브 좀 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와 똑같아. 뭐 한 30년 일한 사람한테 뭐 첫 데뷔작이 뭐예요? 이런 거 질문 되게 무의미한 질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내가 코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질문해야겠다. 이게 더 유익한 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로잉님, 블로그부터 도전해 볼 거예요. 코치님 강의 열심히 듣고 몇 년간 에듀맘으로 살았어요. 얼마 전 큰아이 영재원 합격 소식을 들었고 기뻐하다가 저도 돈을 벌고 싶어졌어요. 코치님 말씀 떠올리며 힘내요. 잘했어. 그래서 아이디도 잘 만들었어. 글로잉이라고 썼잖아. 의지가 보이는 거야, 아이디부터. 뜻이 있잖아, 이게. 그치? H러브님, 너무 감사해요. 뼈와 살이 되는 강의. 그치? 달라. 그치? 이런 걸 해보는 거다.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오늘 라방 좋다, 나도.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나도 내가 얘기했잖아. 방송 장비를 새로 개비하고 돈이 많이 들었어. 몇천 들었어. 이거 세팅하는데 5년 동안 내가 한번 뽕을 빼겠다 그랬잖아. 5년간 저도 열심히 하려고 단기 계획을 세워요. 예. 그래 70까지 한번 해보자. 손 떨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하거든. 그거 안 되면 이제 그만하지 뭐 원 없이 했잖아. 나도 방송 원 없이 했고 이번 책도 내가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쓰고 있거든. 한 편 한 편 정말 보석처럼 만들고 있어. 원석을 어디에도 없는 글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 지금 내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지 뭐. 또 70대서 내가, 10년 더 할게 할 수 있어. 이건 은퇴의 개념은 아니고, 단기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느낌. 근데 제가 유튜브를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나의 뇌가 아니라 나의 소근육이에요. 내 손이, 이 마우스를 잘 움직일 수 있어야지 방송을 할 수 있어. 예. 지금 이거, 드랙 하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정교하게 못해서 엄한 사람 초대했잖아. 그런 거야. 알겠지? 근데 뭐 나중에 또 기술이 이제 입으로 나올까, 그게? 아니면 눈빛으로, 이렇게. 저는 자율주행차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채소맘님,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현실적인 조언의 위로를 받고 내년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비전도 세워지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코치님 방송활동 해주세요. 코치님 방송하시는 존재 자체로 힘을 얻는다고. 멘토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멋진 친정엄마라고요, 저? 저희 딸은 비혼인데. 아린맘님, 코치님 말씀 너무 도움됩니다. 새해 계획에 내버렸던 블로그를 다시 살려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코치님 70에서도 10년 더 해주세요. 아니에요. 기술로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돼야 될 것 같아. 내가 70에 마우스 하기 힘들 것 같아. 벌벌 떨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상태로는 그럴 것 같아. 그게 내가 이제 알게 됐더라고. 내가 머리도 되고 체력도 되는데 손기술이 정교함이 떨어지면 이거 못하는구나. 그거 내가 많이 느껴요, 진짜로.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재밌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라방은 좀 빨리, 올릴게요. 올려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방은 되고요, 인스타는. 여러분 행복한 연말 연시 잘 보내고, 우리 또 2026년을 좀 기대해 봅시다. 세상도 어지럽고 돈도 어지럽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덕담 한번 합시다. 하고 끝냅시다. 누가진 종교에서도 이단은 자극적인 말로 유혹하는데 요즘 교육정보에서도 자극적인 소재의 말들이 넘쳐나는데 코치는 해보자. 우리 빽쟁이들이라고요. 네. 들어오신 분들 그냥 심심하니까 댓글 한번 달아봐. 이 댓글도 공부다. 자꾸 글은 써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할 수 있어. 새해 복 많이 저한테 덕담 많이 해주시고 제가 또 2026년에도 건강하게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게. 저도 사실 라방 안 하면 심심하고 궁금하고 또 해줄 말도 많고. 빅뉴스 하나 할까요? 얘기할까요? 오늘 김미연 기자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미연 기자가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특파원이 될까 합니다. 예. 제 그냥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엄마가 됐으니까 유아 초등의 뉴스를 보는 게 사실 그분한테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그분 발전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 워킹맘 이보라 쌤, 이보라 쌤은 초등맘이니까 이보라 쌤이 이제 이 기자가 간다. 그래서 교육 뉴스를 정리해요. 교육 뉴스 정리하는 게 굉장히 공부가 되거든요. 제가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김미연 씨랑은 대치동 핫 이슈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치동의 핫한 뉴스, 이슈들 한 3가지 정도를 그냥 토크쇼로, 우리가 왜 그 롱테이크라고 아시죠? 예, 김지연 씨가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그냥 수다 떠는 거야. 이제 미연 쌤은 이제 짬이 됐어요. 저랑 같이 라이브에서 이렇게 수다를 떨 정도의 짬이 됐어.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니, 왜 휘문고는 왜 미달이 됐어? 휘문고가 작년에 70%, 이번에 60%, 이거 어떻게 생각해? 대치동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재밌지 않아? 재밌지? 대치동에 요즘에 그 학원 인기 없던데? 애들 다 나오던데? 이런 얘기들. 아니면 대치동에 이번에 맛집 있는데 진짜 재밌더라. 이래서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이, 대치동의 핫 이슈를, 물론 굉장히 교육적인 뉴스겠지. 좋은 뉴스. 그런 걸 하려고 해. 그런 걸 할 거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26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까 합니다. 우리 또 주변에 인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는 거다. 괜찮아요? 대치동 브런치. 좋아. 대치동 브런치로 할까? 이름 좋은데? 근데 조금 핫한 게 들어가야 돼. 핫 이슈.
브런치도, 근데 브런치가 왜, 근데 네이버에서 한번 있었지. 날 것 그 자체. 맞아. 이거는 그냥 라이브를 해야 돼. 라이브를 때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까 한다. 연말연시 잘 보내고, 행복하게 보내고. 오늘 그래도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쑥스럽지만, 내가 오늘 아이디어 하나 줄게. 여러분 집에다 초 있지, 초. 초를, 이렇게, 불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초를 좀 세워. 초를 좀 세워. 우리 식구대로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초를 해.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초를 키는 약간 점등식을 한번 해봐. 그런 다음에 불을 다 끄고 식구들끼리 초를 키고 자기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얘기해 보는 거야. 조용하게.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혼자 말하게. 우리는 듣기만 한다. 근데 센스 있다면 살짝 아주 조용한 음악을 들어도 괜찮아. 클래식 같은 거. 이해되지?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자기 초가 켜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눈을 감고 그 사람이 한 말 들어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답을 할 필요도 없어. 뭔가 해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말만 하게. 말만 하게. 그래서 캔들 타임을 한번 해봐. 캔들 타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캔들 타임을 위해서. 자,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고 2026년에 열심히 하자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제 방